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한 8개월 그동안에 북한은 최소한 5번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을 향해서는 담화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것을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하러 나온다면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씨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자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그거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원하는 그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면은 쌍방 간의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과 그러니까 북측에 대한 적대시 정책 그리고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철회해야 한다. 바로 그 이중 기준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다음 날인 25일에 또 담화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씨가 바짝 구미가 당길 만한 소리를 또 한 것이죠. 우리에게 잘하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를 다시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이중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미국과 한국은 자기들이 군비 증강을 할 때는 대북 억제력 확보다. 이렇게 미화를 하고 우리 북조선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행동은 도발이다. 이렇게 매도를 한다. 그게 이중기준이다. 이 이중기준 그리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미끼를 잔뜩 문재인 씨가 침 흘리고 있는 그것들에다가 덤까지 붙여서 백악관의 부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이 겁을 주고 있다.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대단히 온건하게 이렇게 오히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 9월에 북한이 무엇을 했는가? 9월 11일에서 12일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9월 15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방금 이야기했던 24, 25일에 잇따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는 그런 것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김정은이가 이중 기준을 철회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신 연락선을 이달 초, 그러니까 10월 초에 복원하겠다. 이런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9월 30일에는 북측이 새로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 새로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은 이중 펄스 모터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게 고체 연료의 그 추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부품을 썼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S-400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판 사드, 그러니까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이게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고 또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거를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것은 한국이 도입한 F-35 전투기, 또 미국의 B-2 폭격기, 이런 걸 겨냥한 무기체계다. 이렇게 본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S-400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탄도미사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 덕분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이죠.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정우용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안 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북한을 위해서 선물을 내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서로 이렇게 말이 맞는 그런 것이죠. 이번에 북한이 이 시험 발사를 했을 때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시험 발사를 포착했다 혹은 못했다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는 추가 분석 중이라고만 했다. 이거 미국이 합동참모본부가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우용 외교부 장관이 10월 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뉴욕에서 미국 외교협회 그 초청 대담에서 이미 다들 이야기했죠, 우리가.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북한에 대한 유인책으로 제재 완화를 해주기를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그걸 바라고 있다.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쪽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문재인 씨는 국군의 날 기념 축사를 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방금 9월 한 달에도 벌써 몇 차례입니까? 이런 잇따라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달 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내가 한반도 종전선언 그것을 하고 화해와 협력을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이야기했다. 이 말만 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이러한 태도,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의 국방력 강화 행동을 도발로 규정하지 말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김여정하고 누구야? 김정은. 얘들이 요구하는 거를 문재인 씨가 거기에 복종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를 내세워서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앞으로 공개적으로 시험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과 여러 그 자유세계 국가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되겠죠. 어느 순간 걸려들면 북한이 그들 모두와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한반도는 위태위태해지는 겁니다. 계속 북한이 불장난을 더 심하게 하니까 그게 단지 불장난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위험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문재인 정부 측의 전문가가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김정은 위원장까지 명시적으로 통신 연락선 복원을 언급한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만 보고 꼭 그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 측 전문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확보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실무 협상까지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최종적 목적지는 비핵화 행동과 대북 제재 해제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니 미국은 속이 터지고 우리 국민들은 저것들은 지금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이 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앞잡이 노릇을 했던 정우용이 이번에는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런 신문 기사도 나왔죠. 지난번에 문재인 씨하고 같이 뉴욕을 갔을 때 정우용이 9월 23일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10월 1일에 보도가 됐는데 정우용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상호 불신이다. 상호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서로가 되겠죠.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불신하면 미국도 북한을 불신하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서 이 상호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된다. 그냥 북한 사절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한 특사. 그러면서 북한의 불신은 단번에 해결이 될 수 없다. 협상 테이블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더 구체적인 조건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 이거 문재인 씨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북한이 그걸 원한다고 미국에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종전선언 원한다고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그 중간상이 많은 거죠. 정식 유통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우용의 말이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북한 미사일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걱정하고 있다. 이제 미국에게 겁을 준 겁니다. 정우용 씨는 그 앞에서 봤던 미국 싱크탱크 대담에서도 그랬죠. 이 사고방식이 아주 뒤틀려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려면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하는 공세적 외교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중국 앞잡이 노릇을 했죠. 그러니까 정의용이 한 이야기는 테러 집단이 사람을 납치해서 인질로 데리고 있다가 그걸 석방하게 하려면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정의용이 이 소리 한 겁니다. 이게 밝은 세상에 사는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듭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서 이 영내의 불안정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하는 짓은 불안정성과 위험 가능성을 더 키울 것이다. 불안정이 극에 달하면 나오는 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정의용 장관이 이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라. 안 하면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더 강화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용 장관이 10월 1일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10월 1일에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북한에게 종전선언을 제안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뉴스가 국무부에다가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고 저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런 제재 회피 노력, 제재의 개구멍을 뚫고 무시하는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그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자. 그것이 중요하다. 제재 완화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유엔과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이행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이웃 나라라기보다 북한과 같은 나라 취급을 받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결국 그겁니다. 북한이 문재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실제로 조종되는 것처럼 보이는 국군의 날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는 이런 상황을 자유세계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북한은 문재인 씨가 목말라 하는 문재인 씨가 지금 임기 말에 아등바등 하면서 뭔가를 움켜쥐려고 이 나라야 이제 산산이 부서지든 말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기가 빨아먹겠다 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국가의 공무원 시스템이 그리고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막아야 합니다. 미국도 자유세계의 우리 우방들도 걱정을 하면서 함께 싸우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